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4장 컴플레인의 개념 이해와 처리 원칙 그리고 해결 및 예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제 컴플레인의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서비스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 실패가 컴플레인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이 개념을 그 차이점을 잘 정리해 주셔야 나중에 연관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서비스 실패와 연관된 건 서비스 회복이고 컴플레인과 연관된 개념이 컴플레인, 처리, 응대, 뭐 회복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서비스 실패와 컴플레인의 개념 차이가 약간 있다 보니까 서비스 회복과 컴플레인 처리 역시도 또 개념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서비스 실패는 일단 고객이 불만을 느끼는 모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컴플레인은 그 중에서 기업에게 자신이 이러이러한 불만 사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때부터는 컴플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불만을 경험한 모든 고객들이 다 컴플레인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뭐가 만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얘기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더 심한 경우에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 아니면은 직접 기업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친구한테만 얘기한다거나 뭐 주변인들한테 부정적인 구전 효과를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서비스 실패의 이제 개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족한 그런 상황을 인지하는 그 모든 순간이라고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 실패가 이제 발생되는 이 불만족 상황과 연관이 있는 좀 개념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사람은 불만족한다는 거는 내가 기대했던 거와 성과가 달랐을 때 일단은 다 좀 불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기대와 성과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느냐라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내가 지불한 어떤 그 대가만큼의 받아야 되는 것이 본인 스스로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분배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차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거나 나는 뭐 1, 2, 3단계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었는데 뭐 1, 2단계만 하고 3단계는 없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고객은 이만큼 주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상호작용적인 부분은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만족과 연결되고 서비스 실패다라고 개념을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은 이제 기업 측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서비스 실패. 고객도 역시 고객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 기업한테만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고객이 이제 잘못 착각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고객의 어떤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런 상호작용의 공정이 좀 위배가 좀 돼서 이런 불만이 서비스 실패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실패의 원인은 문제 여러분 교재 나중에 이제 자격시험을 보실 때 다음 중 뭐 컴플레인의 원인으로 뭐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컴플레인의 원인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 실패의 원인은 곧 컴플레인의 원인하고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 실패 안에 컴플레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원인에 따라서 컴플레인 원인도 같이 이제 컴플레인도 같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기업 측 원인은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일단은 뭐 품질의 불량, 그다음에 불친절,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들 아니면은 뭔가 처리를 하긴 했지만 미흡한 처리 뭐 이런 것들이 기업 측의 문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고객 측의 원인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그 서비스 실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잘 해결되면은 만족을 해서 만족한 고객들은 다시 이제 뭐
재구매를 해서 다른 회사로 가는 전환율이 떨어지게 되고 또 충성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선순환을 가져가게 되지만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거죠. 불만족을 하게 되면은 안 오고 다른 고객도 못 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 안 오고 못 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일단은 회사의 일단 이익이 감소가 되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투자가 되지가 않겠죠. 그럼 또 다른 불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서비스 실패와 컴플레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불만족했지만 말을 하지 않고 가는 고객은 기업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쪽 파트라고 하는 거죠. 컴플레인을 했던 그 순간부터 기업이 인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만족했을 때 불평 행동을 하는 고객보다는 말하지 않고 그냥 가는 고객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컴플레인의 의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많고 그나마 얘기하는 고객의 비율은 적은데 그러면은 그래도 얘기해주는 고객이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이고 우리 기업이 조금 개선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것이 이 컴플레인의 가장 큰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무불평과 불평 행동의 차이로 인해서 컴플레인의 의의가 생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컴플레인의 어떤 개념과 의의를 좀 전에 설명한 내용과 연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컴플레인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호소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 좀 보시면은 컴플레인하고 좀 흡사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좀 나옵니다. 클레임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클레임이라는 단어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레인은 어떤 불만사항이 냈을 때 투덜거리고 호소하고 이 투덜거리는 그 말투가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죠. 감정이 있죠. 이런 감정이 조금은 더 내용에 결부되어져 있는 거는 컴플레인하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내용, 그 불만의 사례, 상황에다가 본인의 어떤 감정이 좀 들어가져 있는 거. 근데 클레임은 그냥 상황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는 요 클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 주관적이 좀 들어가는 거는 컴플레인, 객관적으로만 보는 거는 클레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앞으로 와서 컴플레인의 개념 정리 후에 의의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불만을 느끼는 고객은 말 안 하지 않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와서, 기업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얘기하는 고객은 보시는 것처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가 앞서 말 안 하고 그냥 오지 않은 고객 같은 경우에는 말 안 하거나 다른 고객한테 부정적인 구조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하면 일단 부분이 최소화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이 부분입니다. 회복을 잘하면은요, 그 고객은 또 다시 충성 고객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컴플레인의 아주 여러 가지 의의들이고요. 여기는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레인을 처리하는 이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원칙 요 4가지가 있고, 뒤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더 자세한 컴플레인 처리 원칙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기본 원칙만 먼저 보시고,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처리 원칙은 사과, 상황 파악, 신속 해결. 요게 일단 기본 이 컴플레인의 기본 원칙입니다. 요 3가지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5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 제가 이제 원칙에서 사과, 파악, 해결이 있었잖아요. 사과하고 이제 파악하고 해결하는 단계에 있어서 뭔가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이 서비스 보증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때 제공해드려야 되는 것이 보증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뭘 제공하겠다. 요 부분이 불만이시니까 제가 대신 어떤 것들을 대안으로 제공해 드리겠다. 이거는 제가 약속하겠다. 이런 것들이 서비스 보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보증이라는 것이 그 수준이 잘 형성이 되면은 굉장히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상품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방문을 해서 뭐 수리를 받고 아니면 혹은 이제 뭐 환불을 해서 새 제품을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불편한 어떤 그 시간과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 품질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요만큼은 꼭 이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특히 서비스 회복을 하거나 컴플레인을 처리함에 있어서 꼭 가져가야 되는 서비스 보증의 수준이거든요. 그것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A라는 상품이 불만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환불을 받는데 환불 비용은 당연히 다 원래의 비용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반만 제공해 준다거나 반만 환불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수준이 고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컴플레인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서비스 보증이 잘 설계가 된다면 다시 이제 이거는 서비스 품질과 연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보증 수준을 잘 정리하고 기본 원칙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것이 이제 방법 쪽입니다. 이제 5장 컴플레인 처리 원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4장에서는 서비스 실패와 컴플레인이 뭐냐? 그럼 5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잘 해결하기 위한 개념들이 나와서 서비스 회복과 컴플레인 처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실패와 컴플레인 처리를 잘 알고 계셔야 서비스 회복과 이 불만 관리, 컴플레인 관리의 개념 차이도 이해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 회복은 서비스 실패를 회복해 주는 건데 서비스 실패는 고객이 우리한테 와서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한 게 서비스 실패였잖아요. 그럼 서비스 회복 역시도 우리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회복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서비스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플레인 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들어가는 거고 직원이 기업이 인지한 후에 해결되는 어떤 프로세스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서비스 실패는 말하지 않은 것도 파악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서비스 실패를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서비스 회복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개념 차이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회복과 불만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회복이란 서비스 실패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는 고객 불평. 제가 아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컴플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서비스 실패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옳은 내용이 아니고, 두 번째 실제 서비스 제공자와 기업이 인지하는 서비스 실패는 표현된 고객 불평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컴플레인의 기본 개념으로 적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불만 관리란 제공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공자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이라는 단어는 좀 더 불만 관리보다는 서비스 회복에 좀 더 맞는 맞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약간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4번 같은 경우 불만 관리는 서비스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회사의 즉각적인 반응에 초점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 회복과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 여기서 좀 있습니다. 일단은 서비스 불만 관리도 서비스 회복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예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회복이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불만 관리는 불평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불만은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 고객들의 서비스 불만까지가 일단 여기 부분에서 좀 틀린 거죠.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는 이런 불만 관리 쪽에서 들어가는 범위가 아니라
이제 서비스 회복에 들어가는 범위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일단 5번도 역시 적절한 문장은 아니었습니다.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서비스 회복과 불만 관리에 대한 개념 차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서비스 회복을 하면서 고객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주 가장 큰 의미였었고, 불만족한 고객을 잘 이제 해결해 주면은 만족한 고객으로 전환이 되면서 유지율이 증가가 되고 충성도가 올라가게 되고 재구매율, 다음에 긍정적인 구존 효과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중요성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이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불해주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과정은 이런 수단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중요하지만 이쪽 파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이 환불을 해주더라도 직원의 태도, 표정, 자세 이런 것이 어떠냐라는 부분이 이 서비스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이쪽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라고 이제 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잘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서비스 프로세스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접수해서 요거를 해결하고 그 문제점을 각각 조직에 잘 전달하고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 개선의 어떤 개선 단계를 거치고 다시 공유하고 이런 어떤 단계들을 쭉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더 중요한 거는 앞서 기본 원칙 4가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과, 파악, 해결 이런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 그거와 함께 조금 더 세분화된 이 불만 고객 응대 원칙 2가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플레인 해결을 위한 5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피뢰침부터 시작해서 역지사지까지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데의 팁은 저 단어 피뢰침이 뭐냐, 책임 공감이라는 것이 뭐냐, 언어 절제, 역지, 사지 이런 단어들의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거는 조금 다 이해하실 것 같고, 책임 공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업의 다른 조직 아니면 우리 같은 팀에서 다른 직원이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컴플레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세가 이제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쪽 가서 얘기하세요. 이러한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이고, 이 역지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역지사지이지만 고객의 어떤 수준과 직원의 수준이 다른 그 차이를 인지하는 것도 역지사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은 서비스하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한두 번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번 들어야지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 번 들어야지 신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하는 어떤 그 방법이나 자세, 횟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는 고객과 직원, 서비스 기업이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부분에서 인지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원칙, 이쪽 부분이 일단은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질문도 나오고요. 사례형으로도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만 관리 성공 포인트, 미국 품질 관리의 학회에서 발표한 불만 고객 의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5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역지사지 원칙 설명하면서 얘기한 그 차이를 인지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이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라지만 고객은 그만큼의 수준을 못 느끼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불만 관리 시스템 도입, 보상, MOT 관리, 기대 수준 뛰어넘어라 이런 것들이 이런 미국 품질 관리 학회에서 얘기한 불만 고객 응대 원칙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결과 예방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불만 고객 처리 프로세스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 8단계로 정리를 했는데요. 뭐 각각 회사들마다 뭐 4단계로 불만 고객 처리를 하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는 곳도 있고 뭐 5단계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핵심은 일단은 경청과 공감 이쪽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하고 원인 분석하고 해결하고 있죠. 해결되는 부분들. 확인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미래 개선 방안 수립 단계까지 이런 단계들은 이게 조금 약간 뭐 이렇게 하나의 단계로 묶이고 할 수는 있지만 항상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그러니까 불만 고객을 처리하는 데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통 사례형으로 나오면서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까지 사례 상황이 나옵니다. 상황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직원이 해야 되는 응대는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설명하고 해결하는, 약속하는 단계인 거지. 혹은 여기까지 7단계까지 사례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가로가 되어져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고객이 수행해야 되는, 자세로 수행해야 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하면서 미래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신뢰를 제공하는 거,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직원의 응대다라는 것들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MTP 기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사람, 시간, 장소를 바꿔서 처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고객이 굉장히 흥분해서 막 컴플레인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람을 바꿔서, 예를 들면은 책임자가 나와서 다시 응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성별을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일단은 고객이 그 흥분된 상황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좀 시간을 조금 주는 단계.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바꿔주는 방법. 또 장소가 다른 고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컴플레인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조용한 장소로 옮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응대하는 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사람의 감정이 약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서 컴플레인 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기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상황별 고객 응대법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첫 번째 파트 고객 상담 설명할 때 이 불만 고객 응대 쪽에서도 고객의 불만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거는 고객의 어떤 스타일, 행동의 유형, 성격의 유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컴플레인이 달라지고 그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응대하는 직원들의 자세도 좀 차이가 있어야 효율적인 어떤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황별 고객 응대가 나옵니다. 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 그다음에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다음에 고객이 비협조적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잘 나오지만 더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유형별 분류와 그에 따른 불만 처리 방법, 요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저돌적인 고객 그 상담 기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고객들은 아마 성격이 급하고 이런 고객과 조금은 그 특성이 좀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서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중하고 꼼꼼한 유형, 그리고 빈정거리는 고객, 앞서 그 고객 상담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빈정거리는 고객이 막 컴플레인 할 때는 더 감정적으로 이 서비스 직원이 동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조금은 더 이 빈정거림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거, 여유를 가지고 응대를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컴다운 시켜주는 게 좀 중요해서 시간을 여유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직원은 목소리를 좀 낮춘다거나 좀 더 차분하게 응대를 하면서 그 고객이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너무 흥분해져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할 수 있게끔 자세를 조금 더 정중하고 좀 침착하게 유지하는 것이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키워드들에 조금 더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흥분하는 고객은 일단은 뭐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시간을 둔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 예,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이고 거만한 자기과시 유형. 앞서서 고객 상담할 때 전문가 고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은 일단은 칭찬, 인정, 일맥상통하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같이 보시고요. 이럴 때는 서비스 직원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거 좋겠고요. 얌전하고 과묵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유부단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말은 할 말은 있지만은 조금 일단 기본적으로 내향형의 어떤 고객이라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기울여서 듣는 것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유형, 깐깐한 유형까지 다양한 유형의 컴플레인 고객들이 있고 응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고객 상담에서 유형 분류했다는 어떤 상담 기법이 굉장히 문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번째 파트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의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사례형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특성 기억하시고 기법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 유형별 컴플레인을 적절하게 해결한 사항이 아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소리를 지르는 고객은 다른 고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말씀 몇 가지. 자리를 바꾸거나 담당자 본인의 목소리를 낮춰서 천천히 말을 이어가며 상대방의 목소리 크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깐깐하게 문제 제시하는 고객은 깐깐하게 문제 제시하는 고객은 약간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라고 느끼거나 좀 꼼꼼한 고객일 수 있으니까 반론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 그 분의 자존심을 조금 이렇게 인정해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무리한 요구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 이제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고객을 상담할 때 할인을 해줘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비싼지를 설명했던 것처럼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 무리한 고객이 왜 제공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불만은 있지만 이제 의사결정이 좀 우유부단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말하는 말에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5번이 좀 틀린데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고객은 충분히 이야기를 경청이 나쁜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고객한테 핵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고객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무조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불만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만 일단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고객에서의 응대 포인트는 인정입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걸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잘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은 핵심 포인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